그러면은 앞구절이 제가 우리 존재 원리를 다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뒷구절 두 구절은 또 역시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는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이제는. 그거는 본인들이 무슨 얘기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인 자리가 부처를 선발하는 자리다 했는데, 그러면 그 부처를 선발하는 자리라는 그 뜻은 뭡니까? 이렇게 그 스님이 물으니까 고봉 스님이 얘기하시기를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다. 이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라는 공간이 얼마만큼 큰지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잘 안 되시죠? 이것도 제가 도움을 드리죠. 허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공만큼 크다.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라는 그 공간은 허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다 니다 하는 그 자리가 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은 마음이 이렇게 커집니다. 넓어집니다. 전 한동안에 그랬어요.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것이 뭐 부의 상징이듯이 아파트 평수를 굉장히 넓히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톡을 오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평수 넓히려면은 10,000평수부터 먼저 넓히시죠. 10,000평수 넓히면 아파트 평수는 지절로 따라옵니다.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란 그 자리는 그렇게 넓은 자리입니다. 이 넓은 자리에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라 되는 허공과 같은 그 넓은 공간에 살고 있는 인류가 다 평등합니다. 거기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장애 가진 분도 있고 정상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공간 속에 모여 살지만은 그분들이 전부 다 평등합니다. 전부 평등하죠. 그거를 아시면은 이제 비교를 안 하시죠. 비교하면서 자기 학대는 말할 것 없고 가족들도 무척 학대를 하죠. 앞집에는 그랜저인데 우리 집에는 왜 티코입니까? 하고서 처사님한테 이제 그 마음 먹는 자체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한테 이제 또 학대를 합니다.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앞집에는 그랜저인데. 그럼 처사님은 뭐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인과가 있기 때문에. 앞집은 청소도 잘 되고 집도 정돈 잘 되고 반찬도 잘 하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다 보면 싸우는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은 뭐냐? 비교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상대편이 상처를 입고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는 걸 또 그걸 즐겁다고 또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 마음 아파하는 거, 그것도 남이 아니고 가족이 마음 아파하는 거, 그거 즐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존재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고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거를 알면은 이렇게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각도도 달라져요. 보는 시각 각도도 달라집니다. 뒤에도 나올란가 모르지만은 선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때기를 짊어진 놈, 단판한, 담자는 짊어질 자, 판때기 판자, 판때기를 짊어진 놈 이럽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욕하는 소리인데요. 판때기를 짊어진 놈은 앞에 밖에 못 보죠. 뒤는 못 봅니다.
반만 본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만 봐도 도인이 되겠는데 선문에서는 360도 다 보야 도인이지 반만 보는 사람은 그거는 이제 맥힌 사람이다. 내다 니다 구별해가지고 이제 집착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도 못 봐. 그래서 여기서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라는 것은 허공에 비교하시면 되고,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이제 공간이 이제 넓어지고 커지려면은 이제 내라는 존재가 연기로서 존재하고, 연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온이 개공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이 얘기 들으면은 내다 니다 하는 그 양변을 여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체험이 안 되는 분은 아까 진흙에다 도장 찍듯이 이해만 해도 조금은 달라지실 겁니다. 저도 도 안 통했어요. 저도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이해하는 수준인데 이런 얘기하는 조차도 굉장히 저는 즐거워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여태 나를 엄청나게 구박하고 학대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저는 20대에 뭘 그렇게 나를 불만이 있어서 학대를 했는지 결핵까지 걸려가지고 결국은 절에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학대를 하다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또 이제 이 결핵으로 인해서 또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그 학대하는 것을 조금은 이제 면할 수 있는, 그렇게 이 폐병이 이제 제가 학대한 결과고, 이 결과가 저를 또 학대 안 하고 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또 원인이 됐습니다. 저 도통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해를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 13번, 이제 13번쯤 하시면은 이해하는 거는 막 분명히 하고 가실 겁니다. 이해만 해도 가정에 가서 뭔가 이제 우리가 마음 쓰는데 시각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면은 자기를 보호하는 법도 알고, 남을 사랑하는 법도 알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도 조금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이 선불자입니까 했는데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 이르되 어떤 것이 마음이 공해가지고 급제해서 돌아간다고 한 겁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니까 고봉 스님이 답을 하시되, 우리가 이 움직이는 모양,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고 듣는 것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움직이는 모양이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 된 그 자리를 밟고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 모양이 고로가 남북이 8천이고 동서가 10만이란 그 자리, 금강경에서 응무소주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밟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모양이 이제 응무소주된 그 자리를 밟고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다, 무다 그런데 떨어져 가지고 좀스럽게 하는 그런 기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요, 유무식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마음이 공예가 급제해서 돌아간다. 이 자리는 우리가 움직이는 자리. 이거를 응무소주 그 자리에 밟고 움직이다 보니까 유다, 무다, 니다, 내다, 뭐 높다, 낮다 이런 데에 걸려가지고 아주 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사람이다. 시원시원. 근데 제가 이제 이 네 구절 다 얘기 드리는데 이 네 구절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제 사람이 되면은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 그렇게 하면은 욕심도 없을 것이고 또 뭐 별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 경계는 건강경에서 나왔듯이 정말로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보배를 갖다 놓은 것보다도 더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저 오늘 진흙에 어떤 거사님이 진흙을 사준다 해서 밖에서 진흙 먹고 왔는데요. 그분은 종업원이 한 2,000명을 갖고 있는 첨단 산업하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신대요. 근데 그 공장에는 노동조합이 없답니다. 노조가 없대요. 그래서 난 참 그분이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공장이 잘 되겠죠.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 지금 요즘은 핵가족이 돼서 몇 사람 안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계속 다툼을 얼마나 많이 하길래 세계에서 이혼율이 우리가 2등? 뭐 미국 앞질렀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동방 A지국이라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에서 1위랍니다. 앞으로 정말로 걱정됩니다. 이대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정치하는 분들부터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분들 같아요. 이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분들이 정말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고 극단적인 그런 투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불교를 통해서 정말로 내부터 또 우리 가정부터 우리 이 사회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가자.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신다면 내가 앞장서겠어요. 난 동지를 못 구해서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정말로 이 사회에서 뭐 재밌다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딱 애들면은 딴 거 다 하시니까 한 가지 애들 노래방 같은 거. 그거 별 재미없어요. 이 재미가 거기 비교가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마음 편안해지고요. 마음 굉장히 안정됩니다. 편안해집니다. 비교 안 하니까. 편안해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옆집, 앞집, 뒷집 보면서 속상해 했던 거 거기에 벗어나요. 벗어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게 무슨 일이든지 좋습니다. 뭐 주부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든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가지고 생활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5명 중에 4명은 불평, 불만 갖고 할 수 없이 직장 다닌답니다. 신문에 난 걸 나 통계해봤어요. 10사람이면 8사람이 이제 불만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족 미기 살리려고 할 수 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방 비슷한 그런 놀이는요, 여기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 해봤자요,
그때는 즐겁지만 공허합니다. 이거는 뭔가 나를 가슴을 뿌듯하게 해주고 또 안정되게 하고 뭔가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런 고민은 하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그런 고민은 하시겠지만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그 고민도 좀 하시고 여기에서 길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이제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연세들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70이 다 돼 갑니다. 나중에 정말로 나이 들어가지고 병들고 이제 어려울 때 또 세상 살아오면서 굉장히 허망하게 느끼고 후회도 하고 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사실은 이제 겪게 되는데 이 공부해 놓으면은 그런 걱정은 안 해줘도 됩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도통한 사람 아니에요. 아는데 거기에는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제 토굴의 그 앞에 율창문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앞산을 이제 항상 쳐다보고 앉았는데 이제 신도님들이 오면 그러죠. 신도님들 집에 거실에 그림 한 점씩은 다 걸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돈 줘가지고 그림을 걸어놓고 그걸 보시는데 나는 저 창문을 통해서 생그림 걸어놓고 나는 봅니다. 그 값어치 치면은 뭐 그림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봄에 잎 필 때 참 좋습니다. 여름에 녹음진 거 지금이죠. 참 좋습니다. 가을에 단풍 져놓으면요, 그 경치 참 좋아요. 겨울에 눈 오면은 눈 온 대로 경치가 참 좋습니다. 한 번도 나는 사계절을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창문을 통해서 사계절을 저는 굉장히 즐기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이거 비워놓으시면은요, 연세 많으셔가지고 생로병사가 내한테 닥쳤을 때에 그 창문을 통해서 사계절 보듯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존재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처음부터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시방에 모여 사는 의미가 뭐냐? 그것도 역시 이제 우리 존재가 뭐냐 하는 소리는 이제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이 존재를 알면은 이제 우리가 여럿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의미도 같이 알고 또 이렇게 여럿이 모여 사는 의미를 알면은 우리 개인의 존재의 의미도 사실은 알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그 입장에서 여기 이제 네 구절인데 두 구절은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하는 그 구절을 설명을 한 거고요. 또 두 구절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 된다는 구절을 지금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존재의 원리는 그 두 측면에서 안 벗어납니다. 그 두 측면에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듣고 보고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존재의 원리가 그런 두 원리에 의해서 서로 벽 쌓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존재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살면서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또 이웃 간에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만들었던 벽도 허물어야 되는데 본래 통일되어 있고 벽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벽을 만들고 분열하면서 갈등 대립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명예롭지도 못한 2등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은 그런 분들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 그대로 두면은 우리 자식들도 거기에 안 들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애들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이제 이 통일된 이 원리에 의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조금 납득이 가십니까?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말은 이제 다르게 나오죠. 이제 비교도 나오고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계속 그 두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이제 다 이걸 소화한다면은 어려운데 이 두 가지 얘기예요. 두 가지 얘기를 이 얇은 책에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 두 가지 측면 어째 보면은 이걸 선종에서는 살활이라 그러거든요. 통일되어 있는 그 측면을 죽여버렸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죽여버렸으니까 거기는 통일이 돼버린 겁니다. 분열된 것을 다 죽여버리니까. 아까도 이제 부처와 조사를 죽여버리니까 통일이 되고 하늘과 땅을 죽여버리니까 통일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살이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자재하는 거, 자유자재하는 거를 이제 활이라고 그럽니다. 살활자.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이제 한 10일쯤 하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 또 이 살활에 대한 가치를 또 이제 느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 보도록 이제 또 노력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강의한 이제 저도 보람이 있고 듣는 분도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살활을 얘기해 놓은 것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입니다. 그거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두 자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살활이고요. 또 두 개를 압축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마음입니다. 그럼 이 몸띠는 뭐냐? 몸띠는 사실 이 몸띠 정신도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만 알면은 이 몸띠도 거기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이 하나된 그 마음을 우리가 본래 존재 원리대로 정말 잘 보호를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면은 이 몸띠도 같이 건강해집니다. 아까도 제가 식사하다가 이제 건강 중에는 제일 스트레스가 나쁘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이거 하고 나면은 스트레스를 이제 도의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해인사 팔만장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살활이고 살활을 압축해 놓은 것이 이제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 마음이란 말까지도 사실은 군더더기입니다. 군더더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씩 뺏기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한 몇 분 하고 나면은 이제 진도를 이제 같은 말이니까 진도를 이제 좀 빨리 나가야 이제 이걸 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뒤에도 보면 뭐 안심인명이니 뭐 일착자니 뭐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말들이 전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조금 이제 더 이제 우리가 배우고 이제 진도를 좀 내가 빨리 이제 나가겠습니다. 또 이제 이 얘기도 재밌게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이제 격이 없이 이렇게 뭐 너무 격식 찾으시지 말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하고 듣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